부안 공소 어시장에 노점상을 막기 위해 설치된 울타리가 해를 넘기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노점상도 사라지지 않은 채 흉물로 남게 됐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는 10일까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돼 어선의 출항이 금지됐지만 조업에 나선 어선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항 제한을 위반하면 세 번째부터는 어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가 현재는 고쳐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셨을 텐데요.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이 일전에 지적한 현안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연중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지난해 노점상을 막기 위해 곰소 어시장에 설치됐던 초록색 울타리가 지금은 치워졌는지 재점검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안 곰소 어시장 입구 근처에는 공터를 막아놓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불법 노점을 두고 발생한 시장 상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말린 생선 등이 지난해 4월 설치된 울타리에 걸려 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은 울타리에 간신히 달려 있습니다. 시장 입구와 바다 인근까지 설치된 초록색 울타리에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손님들이 모르니까 우리는 진짜 손님들한테도 잘 설득을 시켜서 사람들이 요구면은요 아니 오지게 나가야 울타리를 치니 노점상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소송과 민원이 멈췄다는 겁니다. 일부 상인들이 울타리가 철거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뜯으면 더 문제가 되고 막 시끄럽고 막 민원 넣고 또 그럴까 봐 여기 사람들 무서워지. 그게 두려우니까 안 뜯기를 바래 일로. 울타리를 친 자산공사는 지난해 부안군과 문제 부지 활용을 논의하고 상인들 간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어떠한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산공사 관계자는 부안군이 올해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부지를 개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미관 문제와 시장 이용 불편으로 울타리는 철거해야 하지만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거기를 지금 펜스를 철거하고 조형물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 목적대로 써야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좀 상인들 간에 좀 조정이 될 때까지 좀 두는 게 낫지 않느냐. 시장 내 불화가 여전한 가운데 곰소시장 울타리가 갈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8일 전북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날 오전 적설량은 순창 12.4cm, 전주 11.8cm, 김제 10.6cm 등입니다. 눈은 오는 10일까지 10에서 20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이날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4.8도, 남원 영하 2.7도, 전주 영하 1.3도로 파악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많은 눈에 의해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붕괴할 수 있다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돼 어선의 출항이 금지됐지만 조업에 나선 어선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반쯤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출항하던 3톤급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기상특보와 관련된 출항 제한을 위반하면 두 번째까지는 경고 조치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어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까지 서해에 기상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고 무리한 추락을 삼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테이프로 B씨의 손을 묶은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인출기에서 89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주 사이 독감 환자 수도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소아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에서 급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이비인후과. 진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환자들이 대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병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고열과 기침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독감 의심 환자들입니다. 목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해서 혹시 독감일까 싶어서 미리 검사하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주말에 모이는데 혹시나 가족들한테 전염될까 봐 미리 검사하고 치료받으려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건 지난달 20일. 확산세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10월 말 인구 1000명당 3.9명이던 독감 의심 환자는 8주 연속 증가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7.3명이던 의심 환자는 마지막 주엔 73.9명으로 한 달 새 무려 10배나 늘었습니다. 집단 생활이 많은 7살에서 18살 소아 청소년에 이어 사회생활을 하는 19살에서 49살로 확산한 뒤 지금은 전 연령이 콜록이는 셈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며 확산이 빨랐는데 증상은 비슷하지만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RS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열, 몸살, 기침, 콧물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RS까지 만약에 같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전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끼리라도 조금 마스크나 이런 거를 하거나 식사나 이런 시간도 조금 달리 한다든지.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2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이라도 예방주사를 맞아 면역력을 높이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고창군은 8일 성대면 일대에서 기공식을 열고 드론통합지원센터 조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75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12개 규모로 지어질 센터에서는 비행시험과 드론 교육, 실기시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과 첨단 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길 기대합니다. 남원시는 시민 1인당 30만 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설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작년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시는 총 7만 6,800여 명에게 230여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탄핵 정국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판사 출신 박 의원을 전격적으로 법사위에 배치했다는데요.
박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박 의원의 법사위로 이동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민주당의 신의 한 수로 보고 있다는데요. 민주당 법사위 구성이 검찰과 정치인 중심으로 채워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법부 인맥과 관련해서는 허약성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4선 중진의 박범계 의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간사에 임명된 것도 판사 출신 보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 직장운동 경기부 남자 유도팀이 8일 창단했습니다. 유도팀은 부안 출신인 고자람 감독과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 이은결 선수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안군은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해 지역의 명예를 높이게 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청 유도팀은 저국체는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안 국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크리에이 투어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등 총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관광경영체, 여행 전문가, 청년 등이 협업해 농촌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크리에이 투어 사업을 통해 농촌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읍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읍시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이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에는 수강생 112명이 선발됐습니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직강반과 동영상반, 공기업반 등 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공무원 직강반엔 행정학 과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는 최근 2년 동안 공무원과 금융권 등의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임실군이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1000만 관광 실현을 위해 기관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8일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기관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 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지난해 임실 지역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은 888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군은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옥정호와 치즈 테마파크, 오수 세계 명견 테마랜드, 사선대를 연계한 관광지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정읍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금 가운데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정읍의 한 사적 모임인 수월 포럼이 오늘 정읍시에 장학금 3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수월 포럼 관계자는 기탁식에서 정읍시로부터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다시 지역에 환원해 상생을 실천하고 기부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맡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에는 유한회사 신진공업 고강문 대표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정읍시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